안녕하세요. 대출 전문가 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너무 어려운 대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거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텐데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해보고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매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거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중개사님하고 의논을 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사님하고 소통을 할 때 처음에 되게 이제 쭈삣쭈삣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게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살 거라서 그냥 간만 볼 거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님들은 모두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간만 보려고 한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중개사님한테 가장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한가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손님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건물 그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님이 좀 있는지, 내가 거래를 할 사람이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설사 거래를 하는 분이어도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조금 그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님들이 가장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있는 시간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특히 양쪽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중개사님들도 좀 심심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중개사님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 그러시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용히 나오셔서 나한테 맞는 분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님하고 거래를 할 때 내가 매수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매도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양타라고 해서 매수와 매도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것을 조금 이제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가격을 뭐 어떻게 조율하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조금 내고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매나 공매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매수를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는 누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나요? 국가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님들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다 안전하게 거래를 하지만 만약에 매수인이 갑자기 뭐 잠적을 한다거나 뭐 잘못된 거래가 있다거나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부동산 뭐 중개사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전세인 줄 알았더니 월세였다. 뭐 이런 식의 사기 사건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을 잘못을 한다든지 시세 감정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법원이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매와 공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경매가 싸다더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미납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미납이 많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잔금을 마련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거나 뭐 생각보다 자금이 꼬여 있는 경우에 미납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부동산에 가서 1억이면 살 물건을 1억 1천에 낙찰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미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이 나지 않는데 굳이 잔금을 치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10%인 경우에 뭐 1,000만 원 그냥 날리는 게 나는 더 이익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경우에 그냥 미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숨은 권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거래를 하는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직거래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라 하면 그냥 뭐 아는 분들끼리 뭐 물물 교환을 한다거나, 내가 마침 집을 사려고 하는데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혈연 관계라든지 뭐 증여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 직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요, 매매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에 직인이 없어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거래여도 매매 잔금은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요, 공인중개사님의 직인이 없으면, 도장이라고 하죠. 도장이 없으면 전세 대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직거래로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 집을 매수하는, 여기서는 이제 매매건이니까 매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경매로 법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세 번째, 그냥 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직거래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